자, 오늘은 선사시대 그리고 국가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선사시대가 뭔지 먼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선사시대는 역사시대 이전 시대를 얘기해. 그래서 선사시대라는 거는 역사시대는 문자로 기억된 시대잖아. 근데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어서 기록이 남지 않는 시대를 보고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선사시대, 어떻게 그 시대를 알 수 있을까? 기록물이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유물과 유적으로 아는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그래서 선사시대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유물하고 유적하고 반드시 사진과 지도를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스토리 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뭐 좀 지루할 수도 있어. 그리고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여기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유물을 사진하고 그림하고 엮어가지고 사진 찍듯이 한번 기억해 보는 걸로 할게. 그 책에 보면은 되게 그 자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중요한 강조점들만 한번 얘기해 보자. 선사시대 대표적인 것들.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구석기는 언제 시작됐냐면 한반도는 70만 년 전,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해. 그 다음에 구석기 그냥 쭉 갑시다. 자, 7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때 주로 사용했던 도구는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뗀석기야. 뗀석기. 뗀석기라는 거는 돌을 깨트려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떨궈가지고, 깨트려서 어쨌든 날카롭게 무기를 만들고, 그걸로 뭐 사냥 도구라든지 아니면 조리 도구로 주로 사용을 했지. 대표적인 뗀석기가 뭐가 있냐면, 주먹도끼, 찌개 찌르기 이런 게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거 주먹도끼를 보자고. 이거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생겼어. 거기 교재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데 여기를 깨트린 거야. 그래서 여기 끝을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반대편 부분을 잡아서 그걸로 주로 사냥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 이거 그림하고 반드시 알아둬야 돼. 왜냐하면 이 사진 찍힌 걸로 이게 어느 시대에 관한 내용인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시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뭐 신석기라든가 청동기 시대 얘기를 껴 넣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게 뗀석기이고 주먹도끼이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라는 걸 그림으로써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 한번 보자고.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동굴, 그 다음에 뭐 자연 바위 그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막집이야. 막집 그 신석기 시대에 나오는 움집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막집은 대충 지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림으로 많이 나오거든. 여기 입구를 만들어서 여기 가죽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다른 나뭇가지를 엮는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말 그대로 막 만든 집이야. 알겠지? 주로 강가 같은 데 많이 만들어지는데 요거 구석기 시대 집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림과 함께.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에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유적인데, 유적의 그림으로 지도로서 한번 보자고. 한반도 그림인데 보이십니까? 예, 한반도. 자, 여기가 평양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유적을 얘기하자면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경기도 연천 전곡리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충남 공주 석장리라는 곳인데, 이 지도 위치를 보고 이게 구석기 시대인지 알고 있어야 돼.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검은모루, 이거는 기억하자. 여기 안 찍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양 근처에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 되어 있고, 대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요 유적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구석기 시대 유적지구나. 자, 요거는 나중에 신석기 시대 유적지하고 구분을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언제 시작했냐면, 약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이 돼. 자, 신석기 시대. 봐봐.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약 70만 년 동안 구석기였다가 갑자기 신석기로 됐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이때 이른바 신석기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 신석기 혁명. 쉽게 말하면 농업과 목축 혁명이야. 주로 농업혁명을 얘기하는 건데 인간은 그 전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 주로 들이나 아니면 숲에 가서 과일을 따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냥 도구를 가지고 동물들을 사냥한다든지 그걸로 먹이를 얻었다고. 그런데 신석기 혁명이 들어서 뭐가 생겨? 농업이 생겨. 그치? 이건 다시 말해서 굳이 우리가 멀리까지 가서 이동 생활을 하면서 그 먹을 것을 구할 필요가 없이 한 자리에 앉아서 곡식을 기르면 되는 그런 혁명인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 경제에서 잠깐만. 생산경제.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났어. 생산경제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지 이 경제생활만 바뀐 게 아니야. 우리가 신석혁명에서 농업을 하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겠지. 그냥 한 자리에 있는다고. 살기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희족사회, 부족사회가 생기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가족 단위로 흩어져서 곳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좋은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살기에. 농사짓기 적합한 곳.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시족사회, 부족사회, 일종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에는 가족끼리 인간의 기술이나 아니면 지혜들이 전수가 됐지. 그런데 신석혁명 되면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지. 마을이 점점 커지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점점 넘쳐나게 되지. 인간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혁명이라고까지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신석기 혁명 이후로, 그러니까 농업혁명 이후로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고, 이때 우리의 도구가 바로 간석기야. 간석기는 말 그대로 갈아서 만든 석기.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간석기의 그 대표적인 유물을 한번 보자면 보통 돌삽, 돌보습, 아니면 뭐 돌갱이 이런 것들. 자, 이거 뭐야? 다 뭐야? 다 농기구. 아까 구석기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사냥도구야. 신석기는 농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농기구들이 주요 유물이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에는 사냥을 안 했나요? 아니야. 그때도 역시 사냥하고 채집생활을 했었어. 하지만 그 시대를 특징 짓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을 굳이 꽂자면 이런 돌로 만든 농기구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토기야. 토기는 거기다가 이제 음식물을 담거나 아니면 조리도구로 사용했었는데, 이 토기, 대표적인 토기가 뭐지? 자, 빗살무늬 토기. 자, 빗살무늬 토기하고 그 다음 밀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많은 토기들이 있지만 이것만 기억해. 빗살무늬 토기. 이거는 그림, 사진 많이 거기 있지? 사진하고 많이 나와 있는 부분, 사진으로 많이 보는 부분. 자, 이렇게 약간 끝이 뾰족하고 이렇게 빗살이 그려져 있는 거. 이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고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야. 요거 하나 껴놓고 다음 중 이 시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오겠지. 자, 토기는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석기 시대 하면 이거 빼놓을 수 없어. 주거 형태, 웅집이야. 자, 웅집. 아까 구석기 시대 막집이라고 했었지? 그런 다른 거야. 웅집은 뭐냐면 바닥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해서 바닥을 한 1m 정도 파는데, 이 웅집은 사진이나 아니면 그 유적지 사진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 많이 있는데 바닥이 파여져 있어. 그리고 그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어. 그 집터들이. 그러면 신석기 시대니까 모여 산다 그랬지? 거기에다가 바닥에 파져 있으니까 이거 웅집의 사진인 거야. 알겠지? 웅집, 바닥. 그 다음에 거기 화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유적지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 사진으로 나오거나 글로 써져 있거나, 어쨌든 신석기 시대는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웅집이라는 거
꼭 기억하자. 자,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야. 신석기 시대는 유적지를 그림으로 지도로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그냥 지도 한 장만 딱 나와가지고 이 시대를 설명하여라.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지. 자, 이 지도 보자. 여기 보면 평양에 상원 고문모로 동굴 있지? 신석기 시대에도 평양이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평양 하나 가지고 이거 구석기 시대인가 보다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장 구별하기 쉬운 거는 서울에 있는 암사동이야. 한글로 써져 있으면 너무 좋겠지? 서울에 있는 암사동.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가자고. 부산, 동삼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신석기 시대 지도, 유적의 지도야. 거기다 덧붙여서 되게 유명한 유적지 있는데 이쪽 강릉 쪽에 양양이라고 있어. 양양. 동해안에. 양양, 오산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신석기 시대 유적이 되는 거지. 됐지? 뭐 그 외에 다른 짜잘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신석기까지 해봤고, 우리 한번 이제는 청동기 같은 거 해보자. 청동기.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한 1500년경.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청동기 시대는 그 기원전 1500년경 아니면 2000년에서 1500년경이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정확하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청동기적인 특징을 드러냈다 하는 시기는 사실 이건 아니고 한 기원전 한 1000년경부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느 교재에서는 뭐 한 1000년경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1500년경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시대에는 주로 사용했던 도구가 물론 당연히 청동기잖아. 청동기. 그런데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도구는 역시 석기였어. 간석기. 신석기 시대에도 간석기 썼지? 청동기 시대에도 역시 간석기를 써. 알겠지? 더 정교해졌을 뿐이지. 그걸 알고 있어야 이 시대에 출토되는 유물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 반달돌칼에 대해서 나와. 그 다음 홈작이라는 것도 있고. 자, 반달돌칼, 홈작이 요거 농기구야. 반달돌칼은 손을 잡아가지고 벼나 이런 것들 뭐 곡식 같은 거를 이렇게 베는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선생님 청동기 시대인데 왜 농기구로 돌을 사용했나요? 돌칼이잖아. 돌칼. 왜 돌을 사용했나요? 청동기 안 되나요? 그래, 맞아. 그걸 이용해서 문제가 난다고. 맞아. 청동기 시대는 청동이 개발이 돼서 그거를 뭐 재사용이라든가 장신구라든가 아니면 무기로까지 활용을 했었어. 날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농기구로는 쓸 수 없어. 왜? 청동기는 돌에 땅이나 딱딱한 물건을 닿으면 깨져버리거든. 부딪히면.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청동기로 만든 게 아니라 돌로 만들었어. 이거 꼭 기억합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청동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청동기 유물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이렇게 청동기 시대 그때 당시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써볼게. 첫 번째로 비파형 동검. 자, 두 번째 토기 중에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고인돌.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사실은 거울도 있어. 거친 무늬 거울. 자,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그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그 날개처럼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는 그 동검이 바로 비파형 동검이야. 자, 비파형 동검이 이제 청동시대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거친 무늬 거울도 마찬가지야. 왜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그러냐면, 그 거울의 앞면이 거칠다는 게 아니고, 뒷면에 무늬가 거친 무늬로 되어 있어.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매끈한 부분이 거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림 사진하고 요것도 마찬가지.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사진과 같이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민무늬 토기를 보자고. 아까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토기가 뭐였지? 빗살무늬 토기였지. 빗살무늬 토기 말고도 이름 민무늬 토기라는 게 있어.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름 민무리토기고, 이때 오면은 민무리토기라고 청동시대 대표적인 그 토기가 되는 거야. 이 민무리토기 일종 중에서, 일종에 요런 게 있어. 미송리식 토기. 예. 자,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앞에가 이렇게 사발처럼 돼 있고, 다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지. 이렇게 생긴 게 미송리식 토기야. 그 다음에 고인돌 한번 보자고. 고인돌, 우리나라에 고인돌 진짜 많지. 그 유럽에 있는 고인돌들은 대부분 그 신석기 시기의 유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특징이 고인돌이 어떤 시대야? 보다시피 청동기 시대야.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거지. 자,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그 고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아까 내가 얘기 안 한 게 있어. 그러고 보니까 청동기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유재산이 발달하는 거야. 사유재산이 발달하는 이유는, 우리 신석기 시대 때 농업혁명이 시작됐지. 하지만 잉여 생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러면은 사유재산이 많지 않다는 거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 이게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사유재산들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적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야. 자, 빈부 격차가 생겼다라는 거는 권력이 생긴다라는 거야. 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 생기거든. 그치?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하면 사유재산, 빈부 격차, 권력 관계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군장들은, 리더들은, 여기다 쓰면 안 되네. 자, 이때 당시에 군장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 자, 그걸 알아두고, 자, 다시 고인돌로 들어가자. 고인돌 얘기하다 얘기하던 거잖아. 고인돌로 들어갈게. 자,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 고인돌. 고인돌은 그 굉장히 무거운 돌 가지고, 그걸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이거 무덤이야. 딴 게 아니고. 무덤인데, 그럼 한두 사람이 이 돌들을 들 수 없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고. 내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주변에 여러 사람들, 가족끼리 할 수도 없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고인돌을 만들 수 있을까? 힘이 센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인돌을 만들 수 있겠지. 우리나라의 이 고인돌은 권력관계를, 그 당시에 있었던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유적이구나, 유물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고인돌이 중요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나가려고 해. 자, 여기 보면 고인돌에는 두 가지가 있어. 자,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바둑판식이라고 있는데, 주로 바둑판식은 남방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탁자식은 북방 지역에서 많이 만들었어. 주로 이제 우리나라 그 평양남도, 북도, 그 다음에 뭐 요령지방, 요런 지방을 아울러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졌고, 산동반도까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고, 탁자식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고. 그 다음에 민무리 토기 중에서 미송리식 토기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미송리식 토기. 요거 지금 얘기했던 거. 민무리 토기의 일종이야, 사실은. 근데 요것도 사실은 고인돌의 분포 범위하고 거의 일치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뭐겠어? 이것도 역시 거의 나머지 두 개,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하고 거의 일치해. 분포 범위가. 자,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자,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요 세 가지를 고조선의 세력 범위, 고조선의 세력 범위 또는 동이족의 분포 범위로 보고 있어. 요런 문구 많이 들어봤지? 고조선의 세력 범위이기도 하고, 동이족의 분포 범위이기도 하고, 기원전 10세기경 무렵에 이것도 다 기원전 10세기경 무렵이야. 이렇게 세 개. 알겠지? 자, 그러면은 대충 이제 그 선사시대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까지 대충 중요한 부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강조점들을 한번 찾아봤고,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다음 파트 이제 국가의 성립.
자, 고조선부터 시작할 건데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잠깐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합시다.